반갑습니다. 자, 특신급. 지난 시간에 1조에서 4조까지 했어요. 이게 계문 논의하는 것도, 우리 문화 현상하고 같이 보면은, 이렇게 계문이 딱 벽에 딱 그 문패가 딱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은 색깔은, 풍광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변한다는 것을, 어, 우리가 그, 논의가 되잖아요. 그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고정적으로 이거다라고 하지 말고 시대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라는 그러한 마음의 폭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게 계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나갈 내용, 오늘 이후로 나갈 시간, 이게 특징급 5조에서 10조까지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가 5조가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놀지 말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계문이라는 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계문을 절대적 진리로 보면 안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제도하겠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정당하지 못한 사람을 막 만나야죠. 아, 정당한 사람들은 다 제도 되는데요? 또 이상하잖아, 이게. 우리가, 우리가 참 세상을, 창생을 제도합시다. 우리 법인기도 중에 나오잖아요. 창생을 제도하자고 하면은 정당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만나서 만나야 창생을 제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한 사람은 내가 가만히 두어도 제도가 돼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잖아요. 제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제도를 하죠. 근데 내가 힘이 딸리는데 경계가 센 데다 내가 가. 그러면 내가 끌려가 버리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그 계문은 그, 그 단계에 맞는 어떤 말씀이에요. 단계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법당 항마위에 올라가면은요,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지 말면, 아, 나는 이 계문 항상 잘 지켜. 그래서 난 정당한 사람을 쫓아 다니지 않을 거야. 그러면 법당 항마위, 항마잖아, 항마. 항마. 그러면 말을 안 만나버리면 항마가 된다고 말을 해도 되나요? 말을 아예 피해버려. 막 보면, 나 도망가. 너 안 놀아. 그것도 항만가? 그러니까, 만일, 법과 항마에 정도 되시는 분은 정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도해야죠. 이렇게 가야죠. 그러나, 특징급 정도일 때는, 어, 이렇게, 너무 막 하면은, 네 공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5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회보 47호의 그 설명에, 자, 정당하지 못한 것이란 세속의 불량한 폐류, 이게 행실이 나쁘고 염치가 없는 무리들을 폐류라고 합니다. 다만 불량한 폐류뿐만 아니라 수도를 목적한 사람으로서 법과 항마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여기 나오죠. 법과 항마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자기와 도가 같지 않는 자와 항상 쫓아 자기 향상을 도모하지 않는 것도 이 계문에 번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향상을 도모할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강말 정도 되면은 이제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제도가 근본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데 아직 법강마이 전에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향상되는 인연을 같이 쫓아하는데 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단, 법과 항마의 정도에 있는 자로서 자비로 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하여 교제하는 것은 이 한에 부재한다. 이 한계에 이렇게, 예, 한계 있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산중사님
번도편 51장인가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번도편, 봅시다. 번도편 51. 이렇게 나와요. 법과 항마리까지는 부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냐 하는 큰 발분을 가지고 기운을 돋우며 정진해야 하고, 이게 상상심을 위주로 있다는 거죠. 근데 법과 항마리부터는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라는 발관을 가지고 상을 떼고 티를 없애는 공부를 삼아야 그 공부가 길이 향상되나니라. 그래서 이 그 법위에 따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법위에 따른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게 그 감상담에 서공남 선진이 그 회보 제9호에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놓지 말며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그 감상 이 설명하기를 정당치 못한 것이란 사람다운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조행이 없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고 붉은 물을 가까이 하면 붉은 물이 묻는다는 금묵자의 근주자적 그 고어와 자, 이 두 번째가 좀 재밌는데 동부가 반 공부하여 준다는 소거를 제시하면서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같이 친구를 누구를 상의하더라도 공부가 반절은 된다. 라는 이게 이 말도 절대적 정의가 아니에요. 이 특징급 정도에서 적용되는 말이지 이게 절대적 정의가 아니죠. 공부 어느 정도 되면 아이 동무만 따라가가 아니라 동부가 아닌 사람도 해야죠. 만약 교단에 리더자가 내 편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상대하면 어떻게 돼요? 교단이 큰 리더자들이 그러면 다 끼리끼리 놀게 되잖아요. 이게 범주에 따라서 이 구분에 따라서 공부법이 다르다. 그래서 정당한 것을 사귀며 항상 내 위 어른을 가까이 하자고 주장하는 말이 있고요. 이 재밌는 말이 그 대종경 변입품 16장에 민자의 서울 그 경성의 제자인 민자연화님께서 대종사님이 이렇게 좀 밥이나 반찬을 남기면 그거 먹기를 즐겨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대종사님이 묻죠.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 대종사님이 그 옛날에 이제 말이 성자들, 스승님들을 먹으면 이제 자기도 제도도 받고 그런 말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뜻은 그 마음, 스승을 가까이 하는, 그 남은 밥이라도 내가 먹어보려고 하는 그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이 하면 부처님의 행동, 뭐, 말씀, 뭐, 습관, 뭐, 부처님의 견해 이런 걸 나도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법강마 이상은 사람을 제도 대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사람을 더 제도하려고 하는 그 힘을 길러야 되지만 그 이하는 특히 특신급은 정말 그 어떤 벗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부도 결정된다. 일정 정도 그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특신급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6조 봅시다. 근데 정당하지 못한 벗을 우리 출가하면 우리 주변에 정당하지 못한 벗이 있나? 근데 이것은 있어요. 정당하다는 말은 안 해도 나하고 내 성향하고 잘 맞냐. 근데 이 성향이 맞냐 안 맞냐라는 그 구분을 가지고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구분을 하는 것은 또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성향이 안 맞는 것이지 그게 그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혹여 그래도 이걸 보면 출가자보다는 재가교도들에게 더 강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여러 사람을 대하는 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이게 뭐 양설, 병설 아울러서 말하는 거. 근데 이건 사실은 좀 사회윤리로 봐야 돼요. 민주주의는요.
언권을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자기 발언권을 존중하는 각자의 발언권. 근데 발언권을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데 막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말하고 막 그다음에 그 논리적 과정과 관계없이 막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어찌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 공론, 공의 이런 것을 엄청 깨요. 사실 그런 의미로 이걸 보는 이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 회고 제 47호에서 말한 걸 한번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발언을 할 때 반드시 선후 차서가 있으며 또는 중인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언권, 이게 발언권이죠. 언권이 제한된 것인데 자기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고 막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이 선후 차서와 언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타인이 말하는데 같이 발언을 하여 차서와 언권을 파괴하며 장례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곧 범죄다. 단순히 윤리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얘기도 순서 있게, 내용에 순서 있게. 왜냐하면 대중한테 말하는데 막 위주할, 보주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그 대중들의 시간과 그다음에 대중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연마해서 순서에 맞게 그다음에 적절하게. 단 내가 발언하는데 저 사람이 발언하여 부득이 양인병설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는 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범죄지 나에게는 과실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끼어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면은 개인적인 그, 이 윤리도 되지만 이것은 공적인 공론의 윤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론의 윤리의 차원에서 이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7. 신용 없지 말며. 아, 이 신용은 특신급의 신용이 있단 말이에요. 특신급에. 근데 신용은 정말 어디에요? 우리 대강야리에도 신용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신용은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 2조에 나와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지도인은 신용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준하고 현재 특신급의 신용은 또 적용 범위가 다를 거예요. 이게 신용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이 적용 강도나 이것이 똑같지는 않아요. 이 지도인이 갖춰야 될 신용은 정말 이건 강도가 세게 말해야죠. 그러나 특신급에서의 신용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 조금 어, 뭐라 할까 자연스럽게 뭐라 할까 보통의 신용 말이 좀 그런데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신용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이런 정의가 정말 뛰어나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없는 것은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 하는 거. 이게 신용은 한마디로 보면 약속이죠. 하겠다고 놓고 안 해. 그럼 신용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하는 거. 이것도 신용이죠. 나 진짜 이 정의보다 더 훌륭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옵니다. 계문을 받아 지킨다고 하고서 그 계를 받아 지킬 때 어찌하다 계문의 범과가 되면 그 범한 계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겼으면은 이 계문도 치고 신용을 안 지켰으니까 신용도 계문도 범죄라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앞에 그 신용계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신용계문, 여기 계문에 나와 있는, 30계문에 나와 있는 내용 바깥의 항목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은 이 신용이라고 봐야 맞을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계문의
처음부터 읽을게. 계문을 받아 지킨다고 하고서 그 계를 받아 지킬 때 어찌하다 계문의 범가가 되면 그 범한 계와 신용계문 양면이 다 범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한 계만 범계이다. 그런 거죠. 아까 같이 두 사람이 아울러 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신용을 어겼다고 하면 안 되고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매의 계문만 기다. 이 말입니다. 계문을 지키기 위해 일기하는 사람은 이 사유를 잘 알아 기재하고 계문 외에 신용 없는 일만 범계하였다든지 그 계다 범계했다고 기대하. 그러니까 계문 외의 내용으로 안 지키면 신용 고문에 기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것도 자세히 이게 요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걸 설명을 해준 거죠. 자, 8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면, 원래는 이 말이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고서 겉으로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겉으로는, 아우, 막 어쩌세요 해놓고 속으로는, 에이씨, 가만히 두자, 내가. 이렇게. 그것을 마치 칼을 비단으로 이렇게 싸는 모습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는 것은 속으로 저 사람을 해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할 마음을 품은 것이요. 겉으로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겉으로 수단 방법을 써서 가머니설 알죠? 달콤한 말과 막 내 귀에 막 너무 내 비유에도 막 맞는 말만 있잖아요. 아, 그런 말을 그런 말 좀 하는 능력도 좀 키워야 되나? 가만히 있어라. 또는 교원 영색. 그 낯짝이 참 좋은 얼굴로 참 이렇게 동양 사람들은 교원 영색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기 속으로 뭔 마음을 먹었을까 이렇게 문화적 풍토가 좀 있죠. 근데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것은 능력 부족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약간 좀그 동양제 전통 약간 그게 아니죠. 하여간 가문이설, 교원영색 이런 거 이것은 속에다가 칼을 품고 겉으로 웃음을 파는 것과 같은 일로서 속에선 칼을 품는데 겉으로는 웃음을 이렇게 쫙 짓는 거죠. 보통 사람으로도 이러한 말을 하는 자는 서로 미워하거늘 하물며 수도인으로서 할 말이랴.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할 시는 즉시 범죄를 취급한다. 이게 회보 제48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면은 사기, 모략, 속이기, 뒤통수 치기, 거짓말도 들어가나? 거짓말은 악구에 들어가나요? 여기도 거짓말 들어가네. 거짓말 요소가 있죠. 이런 게 여기 해당됩니다. 근데 이 특신급에는 요 비단같이 꾸미는 말 하지 말면은 정말 띄어야 되는 말 같아요. 특신급에서는. 확실히 띄어야 된다. 여기 262쪽 펴보세요. 262쪽. 요원 있어요. 262쪽. 요원, 그 밑에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보 제48호의 요원이에요. 회보 잡지 같은 거면 맨 앞에다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을 올렸어요. 회보에도 그게 실렸어요. 근데 이게 요원이라서 욕이란 말이다 해서 이렇게 실렸는데 저 모기는 나의 피를 빨기 위하여 다정히 내 뒤에 와서 소리하지만은 모기가 맹 와가지고 뒤에 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하기 위하여 다정히 와서 나에게 유안을 주는가? 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예, 이게 참 어, 그렇습니다. 그게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앞에 하나가 생각돼 있다. 그냥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고서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 9번 봅시다.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잠. 와, 이거, 요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초기 교단에서, 때 아닌 때 잠자는 것은 밤 이후에 자는 것으로, 밤에 자는 거 빼놓고는 다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원칙이. 우리의 정신상으로나 육신상으로 막대한 해독이 되므로 아래의 연고를 제하고는 번개로 간주한다. 연고상이 이제 생깁니다. 첫째, 어떠한 일로 인하여 정한 만큼, 이게 뭐 8시간 잔다. 그런데 뭐 더 짧게 잤다는 거예요. 만큼 잠을 자지 못할 때, 그때는 낮에 좀 잘 수도 있다. 몇 시간이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 다 틀리겠죠. 그거 어떻게. 근데 교단의 전통은 8시간 잔다. 8시간 자고, 그 다음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공부하고, 38, 24 이렇게 되죠. 그 정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 정도 자는 것을 기본으로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9시간이 좀 그러네. 이게 8시간의 기준으로 좀 덜 잔다든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병이나 극도의 노력으로 원기 회복을 하기 위하여 원기 회복상으로는 그런 시간에 관계없이 자야 된다. 이건 연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구 외에도 앉아서 잠깐 조는 것은 번개로 간주치 않는다. 이게 앉아서 잠깐. 누우면 안 돼요. 앉아서. 다 졸았어. 그런데 땅에 누웠어. 번개예요. 번개 쳐야 돼요. 눕지 마요. 기대키게. 진짜 그래야 되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아까 같은 오침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허용이 됐잖아요. 이 잠에서. 근데 휴식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참 이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무턱대고 자기 소신껏 나는 낮에는 안 눕겠다 하는 사람도 훌륭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 휴식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 그랬던 사람이 타인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고 그 사람 있는 게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잠깐 쉬는 것이 휴식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을 너무 절대적인 행위의 잣대로 재지 말고 자기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내가 나태했나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서 공부를 해야지 행위적인 내용으로 너 낮에 잠자면 너는 수도인도 아니야. 이렇게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안 자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놓지 말며 자,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는 현대 육악. 요즘 육악이란 말 안 쓰죠. 요즘 그냥 가까운 것이 뭐 사창가 뭐 이런 뜻이겠죠. 육악과 같은 매음 활락의 장소와 활락하죠. 그 외라도 나에게 청하지 아니하고 나의 관계할 바도 아닌 가무석. 내가 뭐 청하지 않은데 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것이죠. 쫓아가미니 그런 장소를 쫓아노는 것은 곧 범죄다. 여기 뒤에 단이 붙은 게 참 재밌어요. 사회에서 교제할 때 부득이한 송별연 혹은 축하연 같은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나 본조는 재밌어요. 제가 회원에게는 관계없고 오직 출가 수도인의 하나여 이해할 것이냐. 네.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는 제가 회원들에게는 거의 개방적이다. 우리 같은 출가자들한테만 이게 문제다.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죠?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근데 왜 이걸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배우는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아, 여기 나오죠? 여기 있는 말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막 또 막 다른 말로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보게요. 있는 대로. 과연 그러면 예가 아닌 건 뭐냐? 이 예가 아닌 말도 연고입니다. 연고가 있으면 괜찮다. 같은 말이에요. 연고 없이 뭐 살생을 말할 때 그 연고사항이나 예가 있으면 연고가 그럼 이게 예라는 건 뭐냐? 예 타당하면
조금 놀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또 깊게 좀 살펴보겠지만, 어, 타자의, 예라는 게 타자에 대한 존중이 저는 예라고 봅니다. 예라고 해서 어떤 게 규범화된 예가 아니고요. 타자를 내가 타자에 대한 존중성이 있냐 이거예요. 또 상호 존중해. 상호 존중하면서나 이게 예의 핵심은 상호 존중성이 있냐 없냐.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여기 계문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아니, 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 같은 출가자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뽑았어. 좀 더 나갑시다. 클럽을 갔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클럽 가서 앞에서 다 제재를 당할 나이들이지만, 하여간 클럽을 갔다. 근데 클럽을 어떻게 해서 통과를 했다. 우리가. 또는, 그 뭐죠? 중장년 클럽에 우리가 갔다. 거기 가서 뭐 춤도 추고 노래하고 불렀다. 그럼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가나 레저, 여가나 레저를, 여가나 레저는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곳인가? 여가 레저를 즐겨요. 우리가 여가라는 것은 같이, 저기 보면은 우리 그 중국인들은 여기 저녁 때 보면은 집단 이렇게 댄스 같은 거 진짜 많이 해요. 어우, 진짜 좀 훈련된 사람들 같아. 대부분 다 해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잘 아는 사람끼리만 춤추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거기 오신 분들끼리 파트너가 돼서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분들이 교도가 됐어. 여가나 레저를 즐기는 그런 것이 어,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하고 이코르는 될 수 없다.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놀이. 여기도 예언의 노래 춤추는 자리가 놀이냐 잡기냐 뭐 이런 관계들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니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놓지 말며도 시대에 따라서 진짜 변화가 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논의보다는 그 사람이 행동으로 그 품위를 보여줄 수 있는 계문의 해석자들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현대 생활에 크게 융통이 잘 되는 오죽이나 하면 여기 오면 제가 왜 내기는 관계없다. 이걸 보고 그러면은 뭐라고 계문에다가 넣어놨어요? 계문에 체크를 그러나 안 해볼 여기에 재미를 붙이기보다는 이것을 좀 덜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지만 계문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 하는 게 논의점이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너무 개방적이면 또 문제나요? 이게 애매하죠. 너무 또 개방 이렇게 말하면 야, 너 그래갖고 괴물을 그렇게 개방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 그 절도가 있는 계문의 기준점이 시대에 따라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필요하다. 근데 만일 이런 계문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유 고답적이야. 저 사람들이나 하는구나. 어디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또 보이면 안 되잖아요. 어, 논의가 하고 깊은 사유를 통해서 거기에 적절한 계문 준수를 우리는 창조해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지 않다. 계속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될 대상이 계문입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도 10조는 더 그렇다.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놓지 마요.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뭔지를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여가나 레저를 즐기는 것을 노래 부르고 춤추는 가무석이라고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문제. 또 너무 또 개방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조에서부터 10조까지 슈르륵 나가봤어요. 그래서 많이 살펴보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